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마다 만나는 분, 보면 기분 좋아지는 분, 안진걸 민생정서 소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K 방역의 완성은 K 민생 대책으로. 예, 우리 국민들 오늘 방역 단계 연장돼서 너무 정말 중소상공인 예. 프리랜서들 일자리 잃은 분들 미쳐버리려고 합니다. 속상합니다. 예. 아니 어저께 방역 단계 연장된다고 하니까 사방팔방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아니 아이고. 분명히 완화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1시간이나 2시간이라도 연장하고 10일 네. 미만으로 완화될 것처럼 안진걸 씨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미치겠다. 네. 그래서 아이고. 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선교회랑 교회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란 말도 안 해요. 그보다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거의 예. 신성 모독적 발언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현 정부도 야속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기댈 데가 정부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교회 자영업을 폐쇄할 게 아니라 교회부터 폐쇄했어야 했다. 아하. 이런 이야기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지금 단서가 일주일간 보면서 네. 주말에 풀 수도 있다고 지금 전제를 달아놨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20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네. 정말 선교의 교회 중심으로 다 같이 그분들 중심으로 음. 조금만 더 조심해주면 200명대로 이번 주에 유죄고 그러니까요. 100명대로 내려가면 주말에 다음 주에도 풀 수 있죠. 방역 단계 완화됩니다.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도 그랬으면 10인 좋겠어요. 미만 12시까지는 장사를 하게 해드려야죠. 설날 앞두고. 노래방 같은 데는 9시에 장사 그만하라고 하면 이거는 뭐 초저녁에 몇 팀 못 받고 그냥 끝내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몰래 영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살려고 불법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까지 그걸 우리가 예. 옹호할 수는 없지만 아주 딱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럴수록 자 이번 주에 방역으로 그다음에 설날 직후에는 전 국민 두 번째 재난지원금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커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려운 분들은 보편하고 선별이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국민에게는 한 번 더 재난지원금을 주고 네. 어려운 분들은 조금 추가로 지자체나 정부가 추가로 주고 보편과 선별. 네. 그 다음에 장사가 정말 방역 때문에 어쩔 수 문 닫거나 장사를 안 한 분들은 합리적인 손실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3트랙으로 가면 됩니다. 3트랙으로 가야 된다. 2트랙 말고 3트랙으로. 알겠습니다.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방역은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게 바로 지난주에 걱정 많이 했어요. 택배 노동자분들이 택배 기사님들 많이 이게 다시 파업한다고 해서 이건 어떻게 되나 그랬는데 자,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합의가 됐죠, 이거 다시.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달라. 더 이상 죽고 싶지 않다. 설날이 무섭다. 네. 지금 자영업자들도 설날이 무서운 것처럼 설이 대목인데 오히려 지금 완전히 얼어붙은 방역 단계 때문에 무서운 것처럼 기사님들은 설이 대목인데 역시 과로수 당할까 봐 무섭다. 작년 말에도 벌써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일하다 쓰러지신 분들이 여러 명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택배사들이 알겠다. 그런 분류 작업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랑 민생연석회가 나서서 잘했죠. 정말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택배사들이 약속했던 분류 작업을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 대여섯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침 내내. 그럼요. 일이 많죠. 이미 질이 빠지는 거거든요. 돈 한 푼 공짜 노동으로. 근데 가보니까 여전히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들 몫이더라.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총파업을 하겠다고 해서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 여당에서 정말 정부 여당이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바로 중재를 또 한 겁니다. 중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 이번에는 택배사 임원들이 직접 서명에 참여해서 당장 뭐 오늘 당장 분류 작업 뭐 10,000명을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뽑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딱 정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투입하겠다. 그래서 이번 설날 때까지는 조금 완전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설 앞두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분류 작업 인력 투입하고 1차 사회적 합의는 보면 9시까지 일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9시. 맞습니다. 근데 설날 같은 때는 10시까지 일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고생하더라도 이번 어쨌든 대책을 최대한 세워가지고 기사님들이 과로사가 근절돼. 그래서 이렇게
총파업에 지난주 금요일 날 돌입하셨다가 오전에 네. 오후에 바로 현장에 복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역시 우리 시민 소비자들이 택배기사님들이 응원해주면서 그리고 네. 택배기사들이 계속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연대, 방역 K 방역으로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연대하는 것처럼 네. 이제 K 민생 대책으로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와중에 가장 큰 귀중한 노동을 하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택배 기사님들, 배달 노동자들과 연대로 우리 사회가 아름답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택배 노동자 문제는 저희가 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죠. 바로 나경원 전 의원 맞습니다. 환불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많은 일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민생경제연구소 후원도 좀 해주셨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정말요? 후원을 안 받는데 네. 또 이렇게 조금씩 해주셔서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야. 도대체 윤석열 검찰은 나경원, 최성해, 조조비리는 수사도 기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저희가 발표한 자료는 박특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박덕흠 여러분 의원을. 박특흠 의원 잊으시면 안 돼요. 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의 세비를 날마다 네. 달마다 본인 포함해요 보좌관들까지 하면 몇 천만 원을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다. 연봉이 1억 5천이 안팎이고요. 예.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보좌진들이 총 9명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죄는 없죠. 그분들이 네. 받아가는 거 아유. 엄청난데, 자,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발표한 자료 박덕흠 의원 오늘 이제 보도자를 저희 이렇게 냈는데요. 아주 두껍게 네.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국회의원 당선된 상임 출석률이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5%? 25%. 예. 국정감사 전 기간 불참한 걸 포함하여 25%. 네. 이거 국민들 세비 받고 지금 개인 후유식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네.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기자한테도 무려 2건의 소송, 3억의 소송을 적반하장으로 제기했죠. 당군일의 사상치하게 뻔뻔함 나경원, 네. 당군일의 사상치하게 적반하장 박덕흠, 당군일의 사상치하게 정치검찰 윤석열, 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는 윤석열 정치검찰이 나경원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13건의 비리 사건을 전부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 일괄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네, 우리 오마이TV에서도 지난주 방송해 주셨고 언론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마이뉴스에 그 자주 쓰시는 하성태 작가님, 네. 어떻게 윤석열 검찰은 이렇게 나경원에게만 관대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성태 작가님 연락해서 관대한 게 아니라 둘은 한 몸이다. 유착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완전히. 네. 예전에 사법시험을 같이 공부했다는 인연부터 검찰개혁을 반대해주는 그런 악연까지, 윤석열 입장에서는 악연이 아니라 호연이겠죠.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네. 조국 대전에서 무조건 편들어줬던 자기 편 측근으로서의 나경원을 무조건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기소 안 하고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서둘러서 마치 서울시장 선거 나가라고 네. 양탄자를 깔아주듯이 무혐의했는데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죠. 13건 전부 항고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치검찰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특히 정말 심각한 사건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박덕흠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안 하는 걸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상임 출석률 25%라는 걸 처음으로 폭로를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보도자는 뿌렸습니다만 네.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데요. 네. 더 심각한 사건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난 총선 때 나경원 씨가 선거에 나오면서 선거 공보나 벽보에 네. 공식적인 벽보하고 선거 공보입니다. 집집마다 하는 선거 공보, 그다음에 거리에 붙이는 선거 벽보, 네. 거기에 서울대 법학 박사라고 써놓고 수료만 했어요. 네. 박사 학위를 받지는 않았어요. 수료만 했다. 이건 수료하고 박사 학위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앙대 고위정책대학원 또 과정 수료라고 쓴 겁니다. 근데 이 고위정책 과정은 정식 학력이 아니니까 쓰면 안 됩니다. 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2건의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그랬죠. 황당한 게 보좌관만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 요것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진짜로,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성태 작가님도 썼는데요. 이건 아주 중대한 비리입니다. 이건 비리 혐의 정도가 아니라
저는 비리라고 못 받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분 총선 때 보좌관이 후보로 나왔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다음에 박정호 기자님, 네. 보좌관이 지 학력, 지 경력을 허위로 썼나요? 아니죠. 자, 보좌관이 감히 후보 몰래 학력, 경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 말도 안 되죠. 지금 나경원을 기소 안 하고 보좌관만 기소하고 그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인용한 법원도 문제인데요. 네. 그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이런 겁니다. 후보가 보좌관인 거예요. 그 사람을 쳐버렸어요. 네. 그렇다면 나경원을 기소하는 이 사람에 따른 만에 하나 이겁니다. 완벽한 가정인데요. 네. 모든 걸 나경원이 모르게 후보의 학력과 경력을 벽보에도 공보에도 네. 보좌관이 슬쩍 마지막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쓸 때만 보좌관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학력이나 경력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보좌관이 어떻게 해줄 알아요? 수도 없고요. 네. 그렇잖아요. 보좌관이 일면 저 사람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말을 해야 알지. 그렇죠. 그렇죠. 저도 박종 기자님이 어떤 학위하는지 몰라요. 모르죠.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어도 안 물어봤고 말 안 해주고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우영 선생님 역사학자 전우영 선생님의 말에 하면 중세 시대의 왕족이 잘못하면 왕을 차마 때릴 수가 없으니까 로얄 가문이니까 네. 그 왕 대신 매 맞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휘핑보이라고 휘핑보이. 그러니까 봉건 시대 중세 시대에 매 맞는 아이. 귀족 대신해서 맞는. 정확히 이번에도 매 맞는 아이로 보좌관만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관위가 아마 이걸 적발했을 때는 후보 책임으로 적발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나경원 쏙 빠지고 보좌관만 기소를 했는데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유력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뭔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네. 여러 루트를 확인해 보니까 선거법 전문가들이라든지 중앙지검의 간부들 중에는 그래도 뜻이 있는 간부들 중에는 이건 나경원이 후보이고 그렇게 허위 학력을 게시했을 때 이게 당사자, 이게 기속자, 그것도 보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좌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본인 선거에 선거가 나온 아니니까. 사람. 예. 그게 동작구가 중앙대가 있으니까 중앙대 학력을 허위로 넣은 거거든요. 인증되지도 않은 학력을. 네. 그러니까 그건 나경원이 기획한 거고 나경원이 이게 당사자입니다. 범죄 이게. 근데 나경원을 기소해라는 의견을 냈대요. 네. 근데 빠지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장악한 일부 정치검찰 세력들이 끝까지 보좌관만 기소한다고 우겨서 결국 보좌관만 기소가 된 걸 저희의 첩보로, 이건 이제 저희는 의혹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팩트다. 그건 아주 심각한 정치검찰 세력과 나경원 일당 세력의 비호 행위가 있었다, 유착 행위가 있었다. 더욱이 지금 나경원 전 의원께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고발했던 14건의 고발 중에서 13건을 직무유기로 무혐의 처리한 건 못지않게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더 심각한 사건이다. 그렇네요. 예.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여러 사례 찾아봤어요. 네. 허위 학력이나 허위 경력 기재 때 보좌관 대부분 다 후보 당사자가 처벌됐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할 오래된 조금 옛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모 의원님이 성남에서 초등학교 졸업인데 공식 학력이 비인가 고등학교 졸업을 고졸이라고 쓰셔가지고 아마 이제 초등학교 졸업이면 너무 저 유권자들로부터 뭐지? 이 사람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고졸이라고 썼다가 의원직을 잃은 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 정도로 이 허위 학력, 경량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죠. 서울대를 나온 나경원이 관악구가 아닌 중앙대가 있는 숭실대가 있는 동작구에 나왔잖아요. 그럼요. 원래 중구에 있다가 그러니까 중앙대 경력을 넣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허위 학력을 제시한 겁니다. 명백히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넣은 거잖아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 서울대 법대 하면 최고라고 쳐주잖아요. 네. 거기에 석사학위밖에 없는데 박사랑 경력을 넣은 겁니다. 이건 박사학위 다 받은 줄 알겠네요. 예, 그렇죠. 박사인지한 거죠. 네. 근데 예, 저도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했고 석사학위 논문을 안 쓴 미진한 자라서 그 수료와 학위 논문을 받은 거의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수능 그냥 다니신 분들이에요. 그럼요. 거예요. 네. 근데 논문 쓴 분들 보면
표절 시비로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잘못한 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 정상적으로 논문 쓴 제가 주변 분들 많이 봤잖아요. 네. 정말 고생하면서 논문을 씁니다. 석사학위 논문도. 요즘에는 석사 같은 거 보면은 논문 안 쓰고 시험 봐도 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석사 과정 이제 그 경우도 논문은 부여는 안 되는 거죠. 다만 논문 없는 거죠. 석사 과정 수료하고 대학원 박사 과정 진학 자격을 주죠. 시험 봐가지고. 예. 수료만 되면 맞습니다. 시험을 안 보면 저도 제가 박사학위 과정 가고 싶었는데 네. 아직 수료 상태에서 못 가고 있어요. 시험을 봐야 돼요. 네. 최소한 논문을 내거나.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즘 많이 이제 엄격해진 거죠. 예전에 표절도 많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석사학위 논문 표절 하도 시비 걸리니까 차라리 안 쓰고 시험 보고 그렇죠. 박사학위 논문에 집중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 자 이런 애 다 차차고 여러분 중대한 정말 저는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누군가 봐줬다 나경원 씨를 네. 하면 이건 정말 명백한 직무유기에 또 기소권을 남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 없는 보좌관만 기소를 한 겁니다. 그 보좌관님도 양심 선언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번 주에도 내내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 외 나경원과 최성희와 조선일보와 오늘 제가 발표한 박특검까지 당군일의 사상최악의 여기 직권남용 이해충돌 박특검까지 수사하지 않고 있는데 더욱이 더 나아가 이제 나경원 씨를 아예 명백한 선거법 위반인데도 봐줬다는 의혹까지 이건 강하게 좀 알아봐야겠네요. 예, 이건 지금 여러 탐사 기자들과 함께 저희가 추적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정말로 중대한. 뭐 제가 표현 나경원 씨 일당 이런 표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일당이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그 혼자서 한 짓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들 비리 의혹, 딸 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비리 의혹 이런 것들 전부 협력자들이 있었거나 공범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합쳐서 일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막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경원 씨라고 꼬박꼬박 해주잖아요. 저는 절대 나경원이 이런 말도 안 해요. 나경원 씨. 국민들이 자주 쓰는 나경원 베스트란 말도 절대 저는 안 써요. 풍자가 너무 심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안진걸 소장이 좀 깊게 좀 파고 있고 맹렬하게 추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여러분 제가 진짜 올해 들어서는 정말 고발 안 하고 저희들 목표가 나경원 고발해 놓은 거, 박덕금 씨 고발해 놓은 거, 나경원 씨 고발해 놓은 거, 그다음에 조선일보 방실가 고발해 놓은 거. 오히려 이 후속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고발해 놓고 제대로 대응 안 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니까 검찰 규탄하고 그치고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저희들 나가서 집요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발 안 하고 이런 분들, 특히 조수진 씨도 제가 고발했는데 지금 진짜 지난주에 너무 충격적이죠. 그 결과가 아니 11억을 고의적으로 훔쳤는데 훔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짓인데 가짜로 당락에 영향을 안 끼쳐서 80만 원형을 냈는데요. 이것도 판사가 명백히 봐준 겁니다. 왜냐하면요. 왜 당락에 영향을 안 끼칩니까? 그 사람이 11억을 제대로 표기했다면 5억을 왜 채권 누구한테 빌려줬느냐? 6억이나 되는 예금과 보험성 현금성 자산은 어디서 났느냐? 당연히 그런 시비에 휘말리고 기자들이 질문에 휘말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해명을 잘못하면 논란이 커질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당에서도 부담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비례대표 순위를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취소를 합니다. 그 사람 당락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이슈입니다. 근데 번호가 좀 달라지니까요. 비례대표 순번이. 아니 그동안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다가 문제돼서 제명당하거나 아니면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당락에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판사가 제 멋대로 요즘 정말 판사님들 너무 심한데요. 당락에 영향 안 끼쳤다는 거예요.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니까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 안 끼치지요. 그러니까 저기 유권자들의 표를 직접 얻은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으면
그 사람이 취소됐고 국민의힘 비례대 그 우리가 정당 명부 투표도 같이 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당 명부 투표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심각한 후보가 많은데 나는 못 찍어 그럴 무당층이나 합리적 보수층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예, 그게 보면서. 몇천 표가 될 수도 있고 몇만 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몇십만 표도 될 수도 있고 그럼 비례대표 한 명 정도에 대한 순위도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판사님들은 지금 보니까 완전히 검사 윤석열 검찰 정치검찰하고 일부 판사 집단은 완전히 본인들 스스로가 수구냉정 기득권화 되어 있고 네.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반격 세력하고 일체화돼 가지고 봐준 겁니다. 이번에 나경원 씨 보좌관을 판결한 판사도 허선화 부장판사입니다. 정광훈 씨 집회를 허용해준 판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황당하잖아요. 80만 원 선고했습니다 보좌관에게. 저는 제가 만약에 판사였으면 이 사건은 왜 본인이 후보가 기소가 안 되고 보좌관이 기소됐는지 심각한 의문이다라는 한 줄이라도 남겨놨을 것 같아요. 판사님 보면 딱 알잖아요. 아니 이거 후보가 그렇죠. 경력을 허위학력을 2개나 쓴 건데 최성해처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최성해, 나경원, 네. 그다음에 이번에 방역 단계 또 무너뜨린 IM 선교회. 네. 그 사람도 허위 목사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대학에 관광영화과를 나왔다는데 배제대학교인가? 없대요 그런 과가. 근데 그 IM 선교회에 함께 다니는 사람이 수원명성교회 유목사라는 사람인데 네. 최성이랑 같이 한국교회 언론의 핵심 멤버입니다. 한국교회 언론은 여러분 교회 내 극우 언론 집단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집단이거든요. 예. 다 일맥상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윤석열은 다 봐줘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수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법부의 판단 이런 것들 보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 판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이번 주는 저는 지난주에 아까 윤서인 죄송합니다. 윤서인 가짜뉴스 고발했다는 이야기 들려. 고발을 다시는 안 하려고 했으나 뭐 그게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명백한 가짜뉴스인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으면 시민단체들처럼 정중하게 정확하게 때로는 강도 높은 비판할 수 있죠. 부동산 정책도 성과가 시원치 않고 뭐 비판의 자유는 있죠. 아니 누가 못하게 합니까? 그런 비판하면 가슴 아프고 오히려 수용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왜 신년 기자회견에 하지도 않은 모니터를 조작해가지고 요건 여러분 다 아시죠? 허위 조작 정보네요. 가짜뉴스. 그다음에 성현수라는 사람 페이스북에 이 두 사람이 조직적으로 퍼뜨린 겁니다. 널리 퍼졌습니다. 평소에 극우 행각을 보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극우 집단의 특징이 아까 말한 것처럼 허위학력도 지금 여러 번 저질렀지만 가짜 뉴스를 함부로 퍼뜨립니다. 교회 세력이 무슨 빌 게이츠가 코로나19의 배우라는 거라든지 교인들만 일부러 양성으로 하니까 일반 교회 보건소나 선별 지도하지 말고 무슨 큰 병원 가라고 거짓말 한다거나 아니 크리스찬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무튼 뭐 기가 막힌 집단들인데요. 가짜 뉴스 함부로 퍼뜨렸잖아요.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윤서인 일당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셨군요. 고발 안 할 진짜 오랜 고발 안 하고. 어떡해요. 정말 약속을 어기셨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발 안 하겠다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경원 씨를 작년에 구속 엄벌시켰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매우 무겁습니다. 표정은 웃는 표정이지만 제 가슴은 문드러져 있습니다. 다시는 올해는 고발 안 하고 나경원, 박덕금, 조수진 등에 대한 대응만 하겠다. 윤석열에 대한 대응만 하겠다. 참아. 윤석열 가짜뉴스다. 아무도 또 고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말 내부에서 고발하지 말자고 반대까지 있었습니다만 안 된다. 이런 가짜뉴스 집단은 한 번에 이게 정치적이고 도의적으로 규탄받는 걸 넘어서 지탄받는 걸 넘어서 범죄라는 중대한 범죄라는 걸 그래서 엄벌을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처벌도 받고 잘못하면 손해배상도 당하는구나라는 전례를 정확히 남겨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윤서인 일당도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참 안진걸 소장이 더 이상 고발하지 않고 고발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민생 경제 집중할 수 있게. 저는 굉장한 제 나름대로 휴머니스트고 저는 그리고 원래 친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 쓴소리 잘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살다 보면 저도 뭐 크고 작은 실수했기 때문에 남을 고발하는 거 저 솔직히 내키지 않아요. 네. 제가 뭐 무슨 성인 군자도 아니고 맨 네. 지는 얼마나 잘 살았다 남 막 고발하는 거 저 진짜 싫어요 여러분. 남을 고발한 것이 유쾌한 일도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고발 심지어 처벌까지 받게 하는 건데 근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발한 건데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마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뭐 조상은님도 늘 응원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힘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공수처 1위 대상 나경원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정강훈 목사 다시 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맹렬한 가짜 뉴스와 방역 붕괴 행위를 일삼고 있죠. IM 선교회 상주시 열방센터 다 어떻게 보면 정광훈이 끼친 악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히 목사라고 할 수가 없죠. 원래 개신교의 영어 우리가 이제 저번에 상장기업이 퍼블릭 컴퍼니라고 하는 중요한 상식 얼마나 공공성이 크면 퍼블릭 컴퍼니겠냐 상장기업인데 개신교도 다시 한번 여러분 너무나 잘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정확히 옛날 말로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카톨릭 구교도의 타락과 기득권과 그 다음에 면죄부를 남발한 행태에 맞서서 교회 개혁을 주창하면서 교회 신앙의 모범으로 떠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데모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요즘 프로테스트라고 하니까 프로테스탄 똑같은 뜻이었죠 옛날에. 그래서 신교도를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티즘 굉장히 윤리적이고 그 교회 기존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 사실 개혁 세력이었죠. 개혁 세력이었죠. 민중 기만에 맞서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개신교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개독교라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듣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를 사랑했던 저 같은 사람도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정말 사랑과 박애와 평등의 선봉에 서셔야 될 분들이 어떻게 증오와 갈등과 사회 공동체에 이렇게 짐이 되고 국민의 짐처럼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다에는 비난을 받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짐이 되셨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교회를 보면 불지르고 싶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이번에 너무 열받아. 광주에 확진자들 많이 나온 그 학교에 대해서 뭐 달걀 던지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 마음이십니다. 차마 우리 국민들 이제 마음속에 분노가 너무 크니까 개독교니 불지르고 싶다는 말도 하시지만 그 마음속에 뿐이고 실제로는 그래도 교회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어떠한 폭력도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 뭐 저희가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걸 한번 저희가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돈 되는 정보 그것 매주 말씀하고 계시지만 돈 되는 정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 좋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아직도 신용카드 포인트 못 돌려받으신 분들 많습니다. 이제 1,000만 명 넘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신용카드 다 합치면 1억만 장이 넘습니다. 1인당. 저도 한 대여섯 그랬잖아요. 경품 받으려고 또는 어디 가면 할인해 준다니까. 맞아요. 무슨 만들고 마트 갔는데 그 카드만 할인했는데 아이 참. 그 백화점마다 또 카드도 있고. 그래서 실제 1,000만 명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 돌려받았을 것 같아요. 카드 포인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5년 지나면 이 포인트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 회사들이 해마다 1,000억 원 정도를 소멸시켜서 국민한테 줘야 될 돈을 부당이득을 누린 겁니다. 그 포인트는 원래 회사 내에서도 다 부채로 잡힙니다. 줘야 될 돈. 그렇잖아요. 줘야 될 돈. 그렇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제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1월 5일부터 바로 줘야 되고 현금화 시켜준 거 아닙니까? 빨리 아직도 안 와보신 분들 신용카드 포인트 그냥 카드 포인트만 쳐도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아니면 어카운트 인포 지난주부터 제가 지난주 엄청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어카운트 인포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어카운트 인포만 들어가면 앱을 깔면 거기에 신용카드 포인트 조회 및 현금화, 휴면 예금, 휴면 보조금 조회 및 현금화. 그다음에 아직 휴면 예금 상태는 아닌데 안 쓰고 있는 소액 흩어져 있는 소액 계좌들. 소액 계좌들. 근데 이게 말이 소액 계좌지. 자 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박시영 TV 나가서 이걸 열심히 홍보했더니 네. 그분이 중간에 들어가 보더니 180만 원 누가요? 휴면여금을 어떤 애청자가요. 우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제 100만 원 어디 비상금 180. 어디 은행에 넣어놨어요. 근데 말 그대로 비상금 비자금인 거예요. 식구들 몰래 넣어놓은. 그래서 그다음에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깜빡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진걸 페이스북에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이 신용카드 포인트로만 118만 원 돌려받았고 지금 포인트로는 이분이 최고로 많이 돌려받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휴면예금은 지금 실제로 1,000만 원이 넘는 휴면예금이 있어요. 네, 언론 보도에 보니까요. 이건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관하는데 1,000만 원 넘는 휴면예금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는 안 돼요. 찾으러 와야 돼요. 실제 찾으러 온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금을 넣어놨는데 막 혼자 사는 분이라고 쳐요. 근데 뭐 오랜 병마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뭐 돈 찾으러 갈 시간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러다가 깜빡했거나 아니면 병원에만 누워 있거나 그러면 계좌가 휴면 계좌가 되는데 이제 퇴원해서 찾으러 간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깜빡하고 또는 무심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는 게 너무 바빠갖고 카드 포인트나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 놓치고 있는 분 많은. 저 같은 경우는 소액 계좌가 좋더라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계좌들 25,000원 정도 찾았습니다. 25,000원. 예. 이것도 이제 옛날에 뭐 일하면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그 통장만 만들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카운트 인포 여러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신용카드 포인트 한꺼번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종범 선생님 말씀 소액 계좌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짧고 굵게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